안녕하세요. 현지 의사입니다. 오늘은 염증 수치로 잘 알려진 ESR, CL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SR은 말 그대로 약자인데요.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 세디멘테이션, 침강의 속도, 즉 적혈구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검사인데요. 이게 비특이적인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염증이 있었다, 뭐 있다라는 정도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검사를 같이 병행하는 거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 방법을 보면 항응고제가 섞인 혈액을 얇은 관에 넣고 수직으로 세워서 1시간 후에 위에 뜨는 가라앉고 위에 뜨는 맑은 액체 층을 높이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 per hour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원리고요. 또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SR이 왜 일어나느냐, 그 생리학적 기반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면 평상시에 RBC는 음전화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결합이 안 되고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에 떠서 다니는데요. 그거를 제타전이라고 합니다. 제타전이라고 하는데 감염이랄지 뭐 자가면역 질환, 조직 손상, 뭐 암 등이 있어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가 급성기 반응 물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피브리노겐과 면역 글로뷸린이 증가하는 이것이 ESR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적혈구, 원래 있던 적혈구의 음전하에 가서 달라붙음으로써 양전하로 중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적혈구들이 음전하 이것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서 연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전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서 정상 적혈구보다 떨어지는 속도 이것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적혈구보다 1시간 동안 세워놓으면 더 무거워져서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높이가 정상에서는 작은데 거의 없을 정도인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적응증은 당연히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들이 있다든가 특히 ESR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축두동맥염과 류마티성 다발근통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100 이상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HR 100 이상 상승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특징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자가면역 질환인 전신성 루푸스, 그다음에 뭐 염증, 그다음에 암, 다발성 골수증이나 뭐 호치킨 리버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진단을 해낼 수가 있겠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결과 참고치, 정상치는 뭐 연령별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개 뭐 15 내지는 30까지도 이하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ESR이 증가하는 경우로는 어떤 경우냐? 그럼 ESR을 검사했는데 증가했다. 그러면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염증들 그 외에 생리적 요인으로 고령 임신 월경의 경우, 그다음에 뭐 염증성 감염성 질환, 아까 얘기한 것들, 그다음에 뭐 종양에서도 올라간다 했고, 그다음에 빈혈이 심하면 적혈중수가 적어지면 혈장 단백질이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침강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만성 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비만 뭐 이런 경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ESR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도 나오겠죠. 그 경우는 적혈구 모양이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에 비정상적인 모양이 되면은 연전 현상이 잘 안 일어나서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융합이 안 돼서
ESR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증가가 되면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지면서 아무래도 깔아앉는 게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피브리노겐 혈증,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전 현상이 일어나려면 피브리노겐이나 아까 임명글로불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연전 현상이 안 일어나서 떨어지진 않겠죠. 그다음에 그 백혈구 증가증, 오절성 심부전, 일부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에서도 ESR 수치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R은 염증이 생기고 한참 지나서 상승을 해서 염증이 가라앉아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코스를 밟기 때문에 급성으로 염증이 있냐 없냐보다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 있으면 염증이 있었다 뭐 이런 만성적인 거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그에 비해서 이 CRP는 급성에서 이제 급성 염증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CRP 이것도 염증 지수인데 C-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발생했을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거는 급성 반응인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시간 이내에 바로 나타나가지고 혈액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염증을 바로 있냐 없냐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바로 지금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도 있고 심하면 많이 올라가니까 심각도. 그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은 염증이 가라앉았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 모니터링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감염이 좀 있냐 없냐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합병증 감시, 즉 수술이 염증이 있냐 없냐, 이게 올라가면 염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심혈관 질환 예측도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HSCRP라고 하이 센시티브 CRP, 그래서 아주 고감도 CRP라는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CRP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의 생략적 기전을 보면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대식세포 등에서 아까 급성기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터루킨 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간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 간에서 CRP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ESR과 달리 염증 시작 후 4-6시간 이내에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이틀 이내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근데 반감기가 19시간이라니까 염증 사라지고 나서 바로 또 가라앉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급성기 반응을 알 수 있는 게 CRP고 아까 얘기한 ESR은 염증이 생기고 늦게 나타나서 또 늦게까지 없어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의 존재 여부를 만성염증을 또 체크하는데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RP는 단순히 이렇게 염증 반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면역학적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RP가 어떤 또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옵소니제이션, 어떤 세균 침입자를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균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대식세포나 면역세포가 처리하게끔 하는 옵소니제이션, 그다음에 보체계라고 이것도 면역계의 어떤 그 일부분인데요. 이러한 걸 활성화시켜서 이 균 자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면역학적 기능도 한다. 이런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급성 감염의 진단 모니터링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이나 외상 후 경우 염증이 있냐 없냐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HSCRP를 측정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 그 결과의 해석을 보면은 정상 참고치는 일반적으로 5mg per 리터 또는 0.5mg per 데시리터 이하인데요. 그래서 이게 10에서 40 정도로 나오면 경도의 염증, 중등도까지 염증이고 40에서 200 정도 되면 중증 염증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이 넘어간다. 그럼 아주 심각한 혈증이나 폐혈증 뭐 이런 것도 시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HSCRP, 고감도 CRP는 만성적인 혈관 염증을 반영하면서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도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HCRP는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즉 수치가 1.0, 뭐 1에서 3 이상 요럴 때 이런 HSCRP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HSCRP가 뭐 10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일단 염증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이거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HSCRP도 숫자가 너무 높으면 이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고감도 이거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ESR, CRP 염증 수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